이대 천자지지. 그곳이 어디냐? 어서 말해라. 천년 전 왕을 바꿀 땅이라 하여 절을 지어 그 화기를 눌렀고 지금까지 그 기운이 잠들어 있어. 나라가 들썩이는 땅, 왕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땅, 그 화기를 일깨우는 것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 더 까불지 말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여기서 죽는다. 그럼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주겠다. 이보게,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 나타났소이다. 자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나? 그래서 나를 끌어들여 전하와 김자근을 싸움 붙이고 원경이도 초선이도 전부 죽게 하고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닥쳐! 내가 왕손으로 태어나 왕손답게 살아본 적이 단 하루도 없어. 이제는 아니야! 내가 천자지지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대 천자지지 그곳이 어디냐? 천년사찰. 아니 되네 흥선. 지금 당장 왕이 나온다 한들 이대 후에는 어쩔 것인가? 그 털을 건드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네. 천년사찰 가야사 충청도 덕산 땅이 올시다. 닥쳐라! 갈 길이 먼데 이러고 있을 것이오. 흥선 아니 되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수능 특강 김정혁입니다. 오늘은 14페이지예요. 14페이지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정보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도서관에 와서 녹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방금 전에 본 영상은 영화 풍수에서 거의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그 직관들이 흥선대원군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이죠. 2대 천자지지라 그래서 후손 중에 왕이 2명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긴박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일단 영화 얘기는 제쳐두고 도대체 어떤 곳인데 그렇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명당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고 또 뒷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흥선대원군 하면 참 여러 가지 영화에도 많이 소재로 쓰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좌우 다 제껴두고 어디에 있는 지형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화에서는 충청도 덕산 땅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행정구역은 충남 서산군, 서산시죠. 서산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몰라도 그 한서대학교라고 이제 수시 원서 쓸 때 되면은 많이 이름이 나오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한서대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서산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눕혀볼게요, 여러분. 제가 구글어스에서 이렇게 눕혀보면요. 여기 지금 전체적인 지형이 사방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수지가 한 개 보이고 이렇게 계곡도 보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구글어스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해발고도를 수평고도와 수직고도를 약 3배 정도 이렇게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참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은 사람이 특정 장소에 서 있었을 때 고개를 높이 들면 이렇게 하늘 90도를 쳐다볼 수 있잖아요. 정면이 이제 수평면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이 서 있을 때는 볼 수 있는 그 방향이 거의 막말로 고개를 뒤로 젖히면 뒤로 돌면 뒷부분도 보이고 한 이 정도 이상 굉장히 뭐랄까요, 와이드한 그런 시야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요. 하지만 컴퓨터로 보여질 때는 이게 수평거리하고 수직거리가 이제 왜곡돼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착시 현상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것도 지금
뭐 정면, 수평면에서 약 한 20도 정도 쳐다봤을 때 방향? 아무튼 쉽게 말해서 보일 수 있는 각도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 구글어스 상에서 그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를 1대1로 그 설정을 하면은 산이 튀어나온 부분과 움푹 들어간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 명당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도를 좀 강조했고요.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한 3, 4번 정도 가봤는데 제 기억에 요건지 모르겠네. 요거 2개 중에 하나인데 요게 봉분이 좀 큰 걸로 봐서는 이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 묘일 것 같습니다. 같다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남영군 묘가 맞는지 검색하면 나올걸요? 아, 서산이 아니라 예산군이구나. 어이구. 서산 옆에 예산군이었네요. 아까 제가 행정구역을 실수로 말씀드렸네요. 자, 여기에요, 여기. 예, 선생님 말한 요 봉분이 있는데, 요게 남영군 묘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영화에서는 각색한 부분이 많으니까 믿을 수 없지만, 이 흥선대원군이 그 이름이 정만인이라는 직관의 소개로 그 후손 중에 2대 천자가 태어날 땅이다. 그래서 연천군에 있는 자기 아버지 묘를 굳이 경기 북부에서 서산이 아니었네요. 예, 한서대학교가 서산인데 제가 헷갈렸어요. 예산군에 있는 조선시대 당시로는 이제 덕산 땅 여기까지 이제 가지고 와서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직관들은 풍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시 명당에다가 아버지 묘를 묻어서 그 기운을 후손들이 받았다. 흥선대원군 자식 둘이 정말 고종, 훈종, 왕이 되지 않았냐. 물론 그 이후에는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요 터를 가지고 영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요. 여기가 우여곡절은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 한국사에서도 배웠겠지만 이제 오베르트 도굴 사건도 있었던 묘가 바로 이 흥선대원군 아빠인 남영군 묘였고 어쨌든 이렇게 눕혀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이라고 하니까 한번 그 지형을 산세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변에 이 남영군 묘를 산이 잘 둘러싸여 있어서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기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는데 그 기운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남영군 묘가 이쪽을 살짝 바라보면서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살짝 막아주고 이렇게 약간 구불구불 비틀비틀 거리게 해서 기를 모아주는 그런 땅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막말로 우리나라에서 이 남현군 묘 말고 경복궁 자리도 무학대사에 의하면 엄청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이라고 하잖아요. 경복궁이 근정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정전 건물 구글어스 3D 건물로도 보이고요. 여기를 명당의 혈이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인왕산과 낙산 그리고 북악산이 이렇게 이 경복궁을 이렇게 안아주듯이 포개고 있고요. 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요 남산이 안산 조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아주고 있고요. 내수는 청계천, 외수가 한강이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요 지역이 명당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뒤에 있는 이제 북한산이죠. 북악산 뒤에 뭐 아버지산, 할아버지산, 그래서 뭐 조종산 뭐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풍수 직관들이 하는 말은 서울 같은 경우는 관악산이 남쪽이 이제 불을 상징하는 불화자인데 화기가 강하다 그래서 경복궁에 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막기 위해서 연못도 요 앞에 팠다 그러고 그리고 불을 막는 전설 속의 상상의 동물 해태 알죠? 서울의 그 해치라고도 하는데 그 전설 속의 산해경에 나오는 전설 속의 동물인데 물을 상징하는 그 사자 닮은 그런 비석도 세우고 남대문의 현판을 숭례문을 이제 불을 억제한다 그래서 세로로 쓰고 뭐 그런 다양한 방안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풍수하면은 미신이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방안을 이용해서 음양오행과 지모사상을 바탕으로 그렇게 형성된 일종의 하나의 체계다. 세상을 인식하는 체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튼 뭐 구구절절 이 구글어스를 보는 것보다는 내용을 한번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죠. 자, 이 단어는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정보인데
먼저 국토와 국토 인식은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뭐 시대에 따라서 자신이 땅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생각하는 방식, 사고 체계, 세계관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은 이 풍수지리 하나만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고지도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풍수지리 사상, 고지도, 고문헌 등을 통해 조상들의 국토관 파악이 가능함인데,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이 풍수지리 사상입니다. 자, 풍수지리 사상은 EBS 교재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옛날부터 좀 설명을 오래전부터 설명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풍수지리 사상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원조는 아니죠. 중국이 원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원조이기는 하지만 신라 말의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어요. 사실 중국의 서부 지역은 평야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풍수하면 바람풍의 물수잖아요. 근데 중국 서부는 물에 대한 그런 풍수가 발달했고요.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산지가 많은 전국토의 70% 이상의 산지니까 산과 관련된 그런 풍수가 우리 환경에 맞게 체계화가 됐습니다. 고려 시대를 지나서 풍수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게 뭐 서울의 도읍지 선정 과정에서 이제 지관들이 등장을 하죠. 무학대사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흥선대원군 얘기할 때 정만인이라는 지관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상이 좋은 곳에 묻으면은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길흉화복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병폐를 낳기도 했죠. 그러니까 안 좋은 남의 묘를 도굴한다든지 거기가 명당이다 그러면 그 뼈를 드러내고 우리 부모님 묘를 이장한다든지 이런 악습도 조선 후기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실제로 정약용이 그래서 그걸 비판하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유명한 실학자 정약용이 명당 그런 게 어딨냐. 뼈가 다 썩으면은 썩어 문드러져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후손에게 복을 준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죽으면 그냥 우리 집 뒷산에 묻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집 뒷산에 묻혔는데 거기가 또 명당이었어요. 네, 아무튼 자세히 살펴볼게요. 풍수지리 사상, 산줄기의 흐름, 그리고 산의 모양, 그 다음에 바람과 물의 흐름을 파악하여 좋은 터를 찾는 사상이다. 그래서 산줄기가 어떻게 정혈법이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지점을 둘러싼 산이 어떻게 둘러싸서 바람을 막아주는가, 또 산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건 조선시대는 형국론이라 그랬어요. 뭐 붓 닮은 산, 그래서 문필봉이라 그래서 무슨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산, 그 다음 뭐 옥녀봉이라 그래서 굉장히 뭐 그 뭐랄까요, 어떤 이제 아름다운 여성의 상, 뭐 등등등 무슨 동물을 딴 그런 저기서부터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형국론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 미신이죠, 미신. 바람과 물의 흐름을 파악하여 좋은 터를 찾는 사상. 그러니까 평야는 일반적으로 명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그 명당 사전 그런 책들 보면요, 평택에는 명당이 진짜 없어요. 평지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이 바람을 잘 막아주고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지역을 주로 명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좀 번외로 얘기하면 평택에 좀 잘 알려진 명당이라고 하면은 저기 고덕면에 누구지 그게 덕원군인가 하는 그 세조 세 번째 아들인가 있는데 뭐 거기 하나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요. 팽성이랑 진이에 뭐 하나 정도 있다. 다른 동네는 엄청 많아요. 다 부질없죠, 근데. 자, 배경 볼게요. 지모 사상, 땅이 어머니이다. 그런 사상이에요. 그리고 음양오행설은 뭐냐면, 이건 이제 중국에서 넘어왔죠. 음기냐, 양기냐. 세상을 두 가지로 봤을 때. 또는 오행설, 목금, 화, 수, 토. 동서, 남북, 중앙. 이런 식으로. 요런 중국의 그 음양오행설 등이 결합이 되면서 우리 환경,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물보다 산이 많으니까 산과 관련된 그런 풍수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풍수는 무조건 이렇게 죽은 사람을 묘자리를 살펴보는 음택풍수다, 몇 자리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풍수의 양면성 중에 하나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양택풍수, 즉 살아있는 사람의 주거지를 다루는 풍수. 이거는 나름 좀 일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터와 마을의 입지, 국가의 도읍지 선정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지금도 풍수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남양사면이라서 햇볕이 잘 든다. 집이 남양이다. 또는 이제 북쪽으로 그 크게 뚫린 바람이 겨울철에 차가운 북서계절풍이 부는 지역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봐요. 심지어 홍콩에서는 이제 인테리어 풍수도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방 문 앞에 침대를 놓을 경우에 그거 당연히 안 좋죠. 문 열면 춥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음양오행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곳, 거기는 음기, 기운이 문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곳이라 안 좋다. 남쪽을 바라보고 뭐 침대를 놓고 책장은 어디에 배치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인테리어긴 한데 예전에 이제 홍콩에서는 인테리어 풍수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딱 그겁니다. 이 선생님 생각에 풍수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자기네 방식으로 자연환경을 해석했던 그런 하나의 지식 체계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국토인식인 거고요. 그래서 양택 풍수는 선생님 생각에 굉장히 이게 일리가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하나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조금 발달된 마인크래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려나? 네, 선생님이 스케치업을 잘하는 건 아니고 남양사면 또는 이제 양택풍수가 왜 이게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켰습니다. 이거 저도 뭐 예전엔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미리 연습해 본 게 아니라 될지 모르겠는데 또 학교 컴퓨터가 엄청 안 좋으니까 3D 프로그램이고요. 뭐 한 4m 간격으로 이렇게 4m 간격으로 땅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컴퓨터가 이겨낼까요? 이겨내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게 사람 크기니까 이걸 펼쳐서 산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네, 산. 아까 그 풍수에서 얘기한 그런 명당처럼 산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렇게 산 더 높여볼까요? 너무 높였나?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만 하고 자, 이렇게. 자, 여기는 북쪽, 여기 사람 있는 쪽이 남쪽. 자, 여러분들 요거 화면 한번 잘 봐주세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자, 이쪽이 북쪽이고요. 그러면은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 집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 사람이 살만한 집. 집은 네모를 이렇게 해서 작게 그냥 너무 작나? 그냥 산속에 혼자서 사는 그런 집을 하나 만들게요. 문을 하나 파겠습니다. 팍. 네. 창문이 없네. 창문이 없으면은 서운하죠. 그래서 일단 어이구. 다시. 창문이 뚫려 있어야지. 이렇게 닫혀 있으면 어떡해? 자, 어이구.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이쪽에도 창문 하나 만들까? 네. 됐고요. 이쪽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집인데 그래도 지붕이 있어야죠. 지붕을 씌우도록 할게요. 지우개가 여기 있지. 여기 요 선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여기 점 지우고요. 이런 지붕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잡고 세모난 지붕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하나 했고요. 메이크 컴포넌트로 개체로 만들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동시킬 거거든요. 이 집을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어이구, 집이 좀 떴네요, 공중에. 자, 그냥 거칠게 만든 거니까 요 정도만 해 놓읍시다. 자, 여기 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뭘 할 거냐면 일종의 시뮬레이션인데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12월인 거를 기준으로 합시다. 제니어리, 페브루아리, 마치, 에이프릴, 메이, 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월 1월부터 12월까지 12월을 기준으로 할게요. 12월에 지금 이 컴퓨터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북위 38도인 걸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7시 28분. 자, 해는 이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자,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 28분 밤인데 해가 딱 떠오르면 이쪽에서 이제 해가 뜨면서 이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다시 설명했던 거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동쪽입니다. 이제 12월 달에 해가 이렇게 떴어요.
그럼 햇빛이 이렇게 비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밝음, 여기가 어두움. 산의 그림자가 이렇게 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낮이 되면은 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지겠죠. 그쵸? 돌려볼게요. 이제 시간.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시간을 돌리면은 자, 시간을 돌리면은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창문을 2개를 뚫었는데 이 집 안쪽을 보세요. 해가 비치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집 안까지 이렇게 햇빛이 비칩니다. 그죠? 햇빛이 비칩니다. 집 안에 볼까요? 정말 햇빛이 비쳤는지. 자, 보이죠? 햇빛이 들어온 자리. 문은 열어놨으니까. 자, 양택풍수의 핵심은 햇빛이에요. 양기입니다. 양기. 그래서 이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엄청 밝잖아요. 근데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집을 복사를 해서 자, 여기 북쪽에다가 붙여놓아 볼게요. 자,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선생님, 그러면 집이 뒤집어졌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집을 뒤집어진 거를 제가 바로 잡을게요. 여기서 요걸 눌러서 집 밑판에다가 클릭을 하고 방향을 180도 자, 회전을 시킬게요. 그러면 이 집도 자,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자,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집입니다. 집 안에 햇빛이 들어오겠어요? 집 안에? 여기 안에 잘 보세요. 들어올까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북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은 산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쉽게 답이 나옵니다. 자, 남쪽에 있는 집, 북쪽에 있는 집. 남쪽에 있는 집은 겨울철에도 햇볕을 따뜻하게 받습니다. 북쪽에 있는 집 한낮에도 햇볕을 못 받아요. 산의 그늘에 가려서 계속 음기가 낍니다. 축축하고요. 그래서 흔히 풍수에서 뭐 수맥이 흐른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은 목금화수 물은 있잖아요. 음양오행에서 북쪽을 상징하고요. 물 숫자 그리고 이제 수맥이 흐른다. 음기가 강하다. 이걸 상징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아 그래 남쪽에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지어야 돼.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음양오행 풍수라는 그런 하나의 그 지식체계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설명한 거고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 못하죠. 뭐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겠어요? 아니면 컴퓨터를 가지고 햇볕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양을 측정해봤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식을 자기네 음양오행과 지모사상에 결합을 한 겁니다. 북쪽은 안 좋다. 왜? 음기가 강하다. 지금 말로 하면은 그림자가 많이 지고 기온이 남쪽보다 낮고 수분 증발이 안 돼서 축축하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양태풍수는 요거 끌게요. 양태풍수는 선생님 생각에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친환경적인 그런 지식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주거지를 다루는 풍수다. 그래서 요거는 미신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풍수지리하면 미신이라고 많이 보는 게 이 음택풍수예요. 죽은 사람을 어디다 좋은 데다 묻어야지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흥선대원군 그 남영군 묘 이장해서 무슨 좋은 곳에 조상을 묻어서 뭐 아들 둘이 왕이 됐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걸 가르쳐준 정만인이란 직관은 그럼 자기 부모를 묻지 그걸 왜 남한테 가르쳐줘?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직관이라는 사람들은 음택풍수의 대가라고들 자기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자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좋은 곳에 묻어갖고 지금 엄청 성공해 있어야죠. 고작 응? 직관을 너무 비하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양택풍수는 과학적이긴 하지만 음택풍수는 벌써 동기가문이라는 면에서 죽은 사람의 기운이 산 사람한테 전달된다는 면에서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 시간엔 다 못해드리고 우리 수능특강과 관련이 없는 얘기는 넘어가죠. 다음 그래서 비보풍수 요거까지만 살펴볼게요. 비보풍수는 뭐냐면 땅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거나 넘치는 기운을 눌러주는 것을 비보풍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런데 풍수에서 배산임수가 좋은 곳이래. 뒤에 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지역이 좋은 곳이래.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집을 하나 지었는데 요 바깥쪽에서 우리 집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를 조선시대식으로 말하자면은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너무 사방으로 노출되었다.
거기서는 기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양기가 충만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살짝 이렇게 우리 집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무로 꽉꽉 막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산들바람이 불 때 뭐 나뭇잎 소리 나는 정도, 약간 이제 뭐랄까 살짝 이렇게 집을 가려주는 정도.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보풍수라 그래요. 비보. 이 지역 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줬다, 그런 의미예요. 대표적인 비보풍수의 예가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의 사례가 있어요. 제가 대충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그 광화문, 경복궁 앞에 광화문 가면요, 이게 꼭 생긴 게 개도 아니고 무슨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뭐 이상한 동물 하나가 이렇게 발톱도 있어요. 이렇게 입 쩍 벌리고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냐면 그 경복궁 앞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3개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딱 돼서 뒤에 이제 그 광화문 경복궁 담벼락이 뭐 이렇게 있고 출입문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담벼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게 이쪽에 한 개 서 있고 이 반대편에 또 한 개 서 있고 2개가 서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해서 구글어스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무학대사가 도읍을 정할 때 서울은 관악산, 불을 상징하는 그 관악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울은 장남이 성공하지 못하고 차남이 성공하는, 동생이 되는 산이 높기 때문에 그런 도읍이다라고 예언을 했대는데, 뭐 실제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자, 여기에요. 자, 이 형이 되는 산 또는 이제 아버지가 되는 산, 북악산 자락이 요 높이인데, 관악산이, 자, 서울대 뒷산 이렇게 높죠. 그래서 이 화기를 누르기 위해 비보풍수를 한다고 한 게 바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요거 광화문 그 해태라고도 합니다. 해치상입니다. 사진 있겠죠? 눌러볼까요? 요겁니다. 요거. 자, 다음 EBS 계속 볼게요. 자, 배사님 수치락. 뒤에는 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는 하천이 흐르는 곳에 입지한 마을을 배사님 수치락이라고 한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다. 배사님 수치락의 일부는 풍수지리사상의 명당에 길지한 마을로, 양택풍수죠, 마을이니까 풍수지리 사상이 우리 조상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배사님 수치락은 산지의 남사면, 남쪽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 바람을 막아주고,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오거든요. 지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룰방죽이라고 하는 저수지, 산, 약간 낮은 고개, 산, 그 다음에 앞에 물, 그 다음에 마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겨울철에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또 햇빛도 풍부하죠. 일조량,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천보다 해발고도가 높아 범람의 피해 가능성이 낮으며, 강은 여기 있기 때문에 물이 홍수 때 심하게 넘쳐봐야 요 정도 범위일 것이다. 그런 얘기고, 또 집은 홍수에 잠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범람원 지역은 농경지, 논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양택풍수에서 얘기하는 배사님 수치락의 명당을 EBS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프린트 스크린으로 지금 저 지도를 화면 캡처를 했어요. 이게 컴퓨터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뭘 할 거냐면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저 지도를 실제 지역하고 일치를 시켜서 오버레이를 시킬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많이 보지 않은 이상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물인지 잘 모르잖아요. 대충 감은 오실 거예요. 여기 뒤에 등고선이 많은 데는 산이고 요건 물이고 요거는 평지겠지, 그러실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예 바탕화면에 어떻게 저장할까? 5555 이렇게 저장할게요. 5555로 저장을 하고, 이거 포토샵 되게 오래된 거예요. 7.0입니다. 7.0. CS랑 CS 버전 이후는 잘 안 깔리더라고, 이 학교 컴퓨터가. 자, 병천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선생님 강의 지금까지 잘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2차 시행가요? 3차 시행가요? 청주 갔다 오면서 블랙박스 아시안 하이웨이 찍은 거 보셨을 텐데요. 그 동네입니다. 그 병천 하면은 순대 유명하죠. 천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자, 찾았어요.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요. 지도에 그 EBS 수능 특강에 나온 지역이 여기입니다.
자, 물이 니은자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고요. 저수지 하나 보이고 뒤에 산이 이렇게 있죠. 자, 불러올게요. 추가해서 이미지 오버레이라고 누르면은 자, 아까 제가 5로 저장했던 지도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이제 경의도 좌표를 매칭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시간 관계상 정확하게 매칭시킬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병천천 하천을 기준으로 지도 매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좀 더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 얼추 비슷해지긴 했는데, 이게 좋겠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길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됐어요. 자, 조금만 더. 예,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선생님이 뭘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지도에 지울방죽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수지 크기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위성사진의 저수지 크기와 지도의 지울방죽 크기를 어느 정도 일치를 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눕혀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핀트가 한 10m, 20m 오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등고선이 100m라고 되어 있는 데는 산이고 저수지 산이고 그래서 이렇게 눕혀보면요 답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물이 있고 산이 있고 마을 앞에 물이 있고 마을 뒤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금계리하고 앞말 지루리 명당인 게 요 앞산이 또 이렇게 살짝 나지막하게 막아줘서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줘요. 그래서 겨울에 차가운 북서계절풍은 여기서 불다가 산을 타고 마을 위로 지나가고 그래서 요 금평, 앞말, 금계리는 겨울에 다른 지역보다 안 추울 거고요. 또 해가 남쪽에서 이렇게 비칠 테니까 마을 전체에 겨울철에 따뜻할 테고 또 여름철에는 물 흐르고 있으니까 농사에도 유리할 테고 그리고 홍수가 나더라도 요 부분은 물에 넘치지만 산 바로 아래 산과 평지 사이를 산로관사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테니까 괜찮을 거고 그래서 명당이다 라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풍수지리는 사실 제가 이렇게 빨리 설명드린 이유가 뭐 재밌는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요즘 수능에는 잘 안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신속하게 진행을 했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은 전통적인 국토인식을 알 수 있는 풍수지리인데 그냥 풍수사상이라고 할게요. 명당을 나타낸 것입니다. 풍수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명당이 있으면은 자, 명당을 보호해주는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안쪽에 흐르는 내수, 그 다음에 외수 또는 요게 이제 명당수라고도 하고요. 바깥쪽을 객수라고도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는 산, 그 다음에 동생이 되는 산, 도움을 주는 산 이제 명당입니다. 자, 땅이 어머니인 사상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맞아요. 풍수지리는 지모사상. 근데 사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그래요. 서양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테메테르니, 가이아니, 대지의 여신이 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맞는 말. 땅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인식하였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그런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요 2번 보기와 관련해서 백두대간을 하나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지도 그릴 때 엄청 지도를 이상하게 그려갖고 요번 시간에는 제가 좀 지도를 이게 타블릿이 잘 되는 지도? 자, 남해안은 그냥 막 이렇게 그리면 돼요.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리고요. 자, 서해안을 이렇게 태안반도도 좀 복잡하니까 좀 낙서하듯이 그리고 자, 타블렛 잘 나오나? 이제 이렇게 백두산까지 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무슨 산입니까? 백두산이죠? 자, 이건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지리산이죠. 자, 우리나라 백두산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내려오는 이 등줄기. 이걸 뭐라고 하나요? 네 글자입니다. 뭘까요? 자, 백두대간이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지 인식 체계는요, 이 백두대간 인식 체계예요.
자, 살아있는 걸로 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땅은 그냥 무기체, 그냥 의식이 없다, 뭐 생명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끊임없이 같이 생활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생명체? 그러니까 국토 유기체? 그런 식으로 바라본 거예요. 땅을 살아있는 생명체가 인식하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 풍수를 친환경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풍수 자체가 그 환경 결정론, 자연환경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그게 아니라 그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태학적 입장으로 많이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이 틀렸죠. 국토의 잠재력을 이용한 적극적인 개발? 이거는 아니죠. 아니 무슨 풍수지리 조선시대 사상인데 국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요. 포크레인으로 뭐 뜨고 막 간척 사업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풍수든 백두대간이거든 전부 다 땅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했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여기 호랑이 등뼈잖아요. 뭐 맹호 기상도라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모양 호랑이면은 이게 청량 그 등뼈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집터 마을 도읍지뿐만 아니라 몇 자리 현장에 영향을 주었다. 집터 마을 도읍지는 양택풍수, 몇 자리는 음택풍수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설명한 거 비보를 통해 땅의 부족한 기운을 보완할 수 있다고 여겼다. 즉 풍수상의 명당이 어딘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숲을 세우거나 아니면 흙을 쌓아서 살짝 이렇게 산을 만들거나 실제로 그런 일도 조선시대에 많이 했어요. 낮은 산 5m, 10m짜리 산은 뭐 여러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몇 날 며칠 힘을 모아서 흙 퍼오면 산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작은 그런 지금식으로는 산도 아니지 그냥 뭐 흙더미 뭐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비보도 되게 많이 했어요. 하회마을도 마찬가지고 양동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평택 지역의 그 전통적인 시골 마을들 보면은 그런 비보가 되게 많아요. 평지라 명당이 드물기 때문에 숲 주로 나무를 통해서 그 차가운 바람을 막는 방풍림 역할을 하는 그런 걸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답은 1번, 3번이고요. 오늘은 되게 작은 주제로 빨리 끝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천화도 대동여지도를 비롯해서 지리지를 비롯해서 이중환의 택리지 이 부분은 좀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